저는 처음 일을 이제 배울 때 그냥 학꽁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학꽁치 좋아합니다. 그냥 뭔가 있어 보여서. 니네들은 흰살 먹는데 나는 등 푸른 거 먹는다. 그렇긴 했는데 절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쓰시박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꽁치 사유리를 할 거예요. 학꽁치는 크게 맛이 없어요. 별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비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흰살처럼 담백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다시마에 절여 갖고 쓰는 데도 있고, 토치를 해 갖고 쓰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쓰도록 해요. 요거는 이제 아라이 하는 거, 그거 할 때 저는 이제 소금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간이 되게끔 해 갖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학꽁치 해 가지고 초밥 짓도록 하고, 학꽁치도 모양을 내는 게 좀 여러 가지예요. 초밥 내는 모양을 집에서 하시는 모양 내는 것도 제가 좀 한 가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매장에서 쓰는 것처럼 알려드리고. 근데 사유리가 좀 너무 커서 모양 잡기도 약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씨박입니다. 학꽁치도 이제 비늘이 있고, 저번에 했던 거 꽁치처럼 생김새는 다 똑같아요. 이제 색깔하고 요 주둥이 쪽 그거만 틀린 거고, 요 밑에 지느러미 있죠. 요 지느러미도 저번에 꽁치처럼 떼준 것처럼 떼주시고 해야 껍질 벗길 때 쉽게 벗겨집니다. 우선 요거 지느러미 떼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 이걸 이제 뽑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뽑는 것보다 그냥 밑으로 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요 부위가 좀 끄트머리까지 딱딱한 게 있어요. 요게 그냥 뜯어버리면 이게 다 뽑히질 않고 이게 살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껍질을 벗길 때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배쪽 지느러미는 그냥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아, 살 파먹었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요 배쪽 날릴 때 해가지고 손질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비늘을 다 치고 대가리 자르고 배 나뉘고,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이나 이런 거는 칼로 해서 비늘을 치셔야 돼요. 등 푸른 생선 비늘 쳐야겠다. 그래, 난 비늘치기를 샀으니까. 비늘치기를 하면은 살 다 까지고 껍질 뭐 다 벗겨지고, 그러니까 칼로 해서 살살살 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리 자르는 거 그냥 일자로 가면 돼요. 밑에 지느러미 없으니까 일자로 해서 쭉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배 가르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 항목까지 가신 다음에 내장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보통 생선들 이제 손질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니까 처음에 하실 때만 좀 어렵고, 그리고 요 가운데 피 있는 부분은 칼로 긁어내시고, 나머지 해서 이렇게 칼로 훑어내시면 돼요. 이제 내장은 다 제거가 된 거고, 이제 요거를 씻어 주셔야 돼요. 요거 씻는 것도 거진 다 똑같아요. 요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칫솔 같은 거 있으면 칫솔 같은 걸로 빡빡빡 문질러 갖고 씻어 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장갑으로 해가지고 해도 깨끗하게 다 씻어지긴 해요. 이렇게 씻어 주시면 이제 앞에 가서 오롯이를 해서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씨박입니다. 학꽁치도 이제 오롯이 하는 거는 거진 다 비슷해요. 물기가 좀 있으면 물기를 닦으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닦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다가 뭐 잘 안 되는 거는 본인들 그거니까,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꽁치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서 그냥 한 번에 쭉 내리시면 돼요. 이게 학꽁치가 무난해요. 특유의 그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거부감은 없으실 거예요. 요것만 그냥 오롯이를 하고, 요 나머지 세 마리는 그냥 숙성 시키도록 할게요. 숙성할 때 그 옥돔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때 옥돔은 이제 반쪽만 했잖아요. 요거는 그냥 한 마리 숙성 들어가는 거 어떻게 이제 기억이 안 나. 좀 어려운 말을 하려면 아예 그냥 머리가 그냥 바보가 돼버리네. 안에 이제 키친타올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해동지로 싸서 랩으로 싼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밑손질하는 거는 배 쪽에도 이제 갈비살, 갈비뼈 요거를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뼈도 안 씹히고. 그러니까 사유리 뼈 뽑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거를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꽁치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갈비뼈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칼집을 내 가지고 쓰셔도 이 뭐 중간에 박혀있는 뼈가 크게 씹히진 않아요. 어차피 칼집을 넣어가지고 초밥을 짓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그 꽁치 할 때는 이거를 오롯이를 하면서 껍질을 벗기질 않았어요. 뼈를 뽑은 다음에 제가 이제 껍질을 벗겼거든요. 학꽁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로 벗기고, 꽁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젓가락으로 벗겼잖아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그냥 껍질을 해가지고 손으로 뜯었었고, 청어나 정갱이나 꽁치 젓가락으로 해서 껍질을 벗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핫꽁치 벗기는 건 이제 이렇게 칼집을 넣고 칼 등으로 해서 밀어주라 그래요. 근데 저는 밀면은 이 하얀 부분이 많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칼날로 해서 그냥 가요. 칼날로 해서 끊겼네? 그럼 다시 가면 돼요. 이게 칼을 뒤집어서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쉽게 가는데 하얀 부분 많이 나오게끔 해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 벗기는 것처럼 벗겼고, 하나는 그냥 칼등으로 해서 가서 벗기도록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통 다 칼등으로 해서 벗기긴 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잘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끊기는 게 크게 없어요. 잘 나왔네? 어느 정도? 요거는 제가 칼날로 해서 벗긴 거고, 요거는 칼등으로 해서 벗긴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죠? 저는 하던 대로 할게요, 그냥. 요 하얀 부분이 나와야지. 아무래도 빛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벗기다 보니까 이제 하얀 부분도 있고 다 벗겨진 부분도 있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요게 밑에 게 이제 조금 벗겨진 거, 그리고 요게 배 쪽에 하얀 부분이 다 나온 거예요. 딱 잘라갖고 하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근데 요걸 커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실파를 올리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만약에 진짜 보기 흉해, 실파를 쫙 다 뿌리면 실파에 꽂혀갖고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요거는 이제 아라이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좀 많이 넣어요. 밑간 돼가지고 해야지 이제 살이 좀 더 소금이 되면 이제 응축되고, 그래서 조금 쫀득한 맛은 있더라고요. 소금을 넣고 물을 한 다음에 얼음을 넣지 말고 소금을 이제 어느 정도 물에서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얼음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로 해서 먼저 소금을 다 녹여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꽃소금을 쓰는데, 이 꽃소금이 뭐 쓰기 싫다 그러면 한주 소금 있잖아요. 한주 소금이 훨씬 더 빨리 녹아요. 꽃소금 넣는 양처럼 넣을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넣어도 좀 많이 짠 걸 뭐라 그래요? 염분? 하여튼 맞출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얼음을 넣고 한 다음에 차가워지면 아까 오롯이 했던 거, 손질 다 했던 거 핫꽁치를 넣으시고, 나머지 이제 불순물, 비늘도 묻어 있을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이제 씻어 주시고 체에 받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해동지로 싸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해동지로 이제 한 2번 정도 싸주시면 물기가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고, 소금물에 아라이를 하고 씻고 나면 이 생선이 약간 끈적끈적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건 뭐 이게 잘 안 닦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해서 우선 놔두고, 아까 이제 오롯이 하다 남은 거, 생선 남은 거는 숙성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씨박입니다. 키친타월을 한 2칸씩 정도만 해서, 여기 3마리니까 3개를 뜨시는 다음에 배 사이즈에 맞게끔 이걸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서 요 배하고 배가 안 닿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와 배 사이에 넣고 키친타월이나 해동지나 행주나 겉면 돌린 다음에 랩으로 바람 안 들어가게 싸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물기를 이제 닦고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물기를 또 너무 닦아버리면 숙성을 시키고 사용하실 때 살이 너무, 겉표면이 너무 말라 있더라고요. 요거 안 넣고 그냥 싸면 안 돼? 딱 그러는데 요걸 안 넣고 싸면은 요 배하고 이제 내장에 있는 부위는 배하고 배가 맞닿으면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요 배하고 배가 안 닿게끔, 요 내장 부위는 떨어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오래 가기도 하고. 일본에는 뭐 생선 싸는 뭐 타월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동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가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스며들었다가 그걸 다시 내뱉더라고요. 내뱉어서 이제 생선에 다시 이게 스며들어요. 이제 해동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아들기만 하고 내뱉지는 않아요. 저는 뭐 생선 무조건 다 할 때는 다 해동지로 해요. 이렇게 제거하거나 그럴 때도. 이것도 대각선으로 해서 이 부위 하고 이런 식으로 난 다음에 랩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팽팽하게 싸주시면 돼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숙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핫꽁치도 손질을 한 다음에 냉동을 시켜갖고 쓰셔도 돼요.
이게 살이 완전 흰살 생선이 아니고 등푸른 생선도 아니고 아까 손질한 것처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층층으로 한 다음에 랩을 싸가지고 냉동시킨 다음에 드실 때 그냥 해동해갖고 드셔도 크게 맛 차이는 없어요. 별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숙성 들어가면 되고요. 씨박입니다. 자, 꽁치를 제가 모양을 하나 잡아서 만들 거고, 하나는 그냥 업장에 나가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핫꽁치가 모양 잡기가 참 이쁘고 좋아요. 요 가운데 요 까만 부분 있잖아요. 까만 부분 있는 데에서 칼을 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칼집을 주시면 돼요. 톡톡톡톡 때려주시면 이제 이 안에 남아있는 뼈는 다 끊겨요. 핫꽁치 뼈는 그렇게 억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뼈를 이걸 굳이 시간을 내서 뽑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뭐 요리책이나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초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생강을 올리고 여기에 실파를 올리고. 그러니까 핫꽁치가 모양 내서 초밥 짓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해서 잡아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세 가지를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업장에서 나가는 거 하고, 업장에서 나가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자른 다음에 칼집 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초밥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 동그란 거는 이렇게 해서 집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손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 위에다가 얹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쉽고, 세상은 쉽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면 생각만 많아지고 나이 들어서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무조건 쉽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와사비 바르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 군데는 생강 가른 거, 한 군데는 실파 올려주시면 나름대로 모양은 이뻐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일을 이제 배울 때 그냥 핫꽁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먹는데 되게 무난했고, 등푸른 생선에 뭐 특이한 그런 것도 없었고, 왠지 있어 보이려고, 니네들은 흰살 먹는데 나는 등푸른 거 먹는다. 뭐 좋아하세요? 저는 핫꽁치 좋아합니다. 그럼 뭔가 있어 보여서 생강 올리고 실파 올리고. 근데 뭐 핫꽁치는 생강을 크게 안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크게 막 비리다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드셔도 무방해요. 제가 하나 맛을 보도록 할게요. 핫꽁치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이제 손님한테 드릴 때는 등푸른 생선을 맨 처음에 나갈 때는 이제 정갱이를 나가고, 이제 등푸른 생선 시작이구나. 그러면은 정갱이도 크게 비린 거는 없어요. 비린 거 없으니까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으시면 이제 계속 드시는 거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핫꽁치를 드려요. 그러면 무난하게 넘어가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핫꽁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정갱이 드리고 이제 심해사바 드리고 그래버리면 약간 거부감이 좀 있고, 여기 맛 차이가 좀 패턴이 좀 심하게 오락내락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해갖고 정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매장에서 제가 짓는 것처럼 해갖고 나가는 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생강이 있으니까 생강과 실파 그 향 때문에 진짜 핫꽁치는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초밥왕에 보면 뭐 핫꽁치 먹고 막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 뭐 어쩌고. 근데 드셔보시면 그런 표현은 별로 안 나올 거야. 근데 제가 맛이 없다고 하니까, 야, 너는 매장에서 맛없는 걸 왜 줘? 근데 핫꽁치들의 씹히는 그 식감이 있어요. 등푸른 생선은 보통 부드럽게 씹히거든요. 근데 핫꽁치는 핫꽁치만의 그 씹히는 약간 쫀득한 그런 식감이 있고, 대신에 그 아라이 할 때 소금을 좀 충분히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식감이 완전히 배가 되거든요. 등푸른 생선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즐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핫꽁치 했고요. 이건 집에서 하시기 좀 무난하실 거예요. 크게 뭐 비늘도 많이 튀지도 않을 거고, 비늘이 좀 작긴 한데 많지도 않을 거고, 그 냄새 때문에 좀 그렇긴 하긴 한데, 냄새 싫으면 사 먹어야 돼. 진짜 사 먹어야 돼. 냄새 그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핫꽁치를 쓰고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요 길이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신 다음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랩으로 그냥 만 다음에 냉동을 시키고,
드실 때 해동을 시켜서 드시면 보관이 더 오래 갑니다. 그냥 숙성을 꼭 시키지 않으셔도 한번 손질을 할 때 다 이렇게 손질을 하신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서 이제 드시고 싶을 때 조금씩 꺼내가지고 해동시킨 다음에 그냥 쓰시면 돼요. 냉동에 너무 오래 둬도 이게 말라요. 될 수 있으면은 빨리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라이를 소금을 넣고, 그때는 소금 많이 안 넣으셔도 되겠죠. 조금 정도 넣고 해동이 다 된 다음에 아라이를 하시고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드시면 그 식감은 다시 찾아와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초밥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10까지.